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병력이 체포 대상이 10명에 이른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사에는 보면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계엄군이 원래 3명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명이었다. 이렇게 말했고 또 그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280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 우원식 국회의장 그 체포를 시도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12월 4일 오후부터는 체포 관련 보도가 뜨기 시작한 거로 보이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보다 먼저 그런 정보가 유입된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의 그 복귀 메모 있지 않습니까? 3차 메모. 그 메모가 이전에 만들어진 게 맞나요? 아니면 혹시 증인이 그때부터 민주당 박선원 의원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13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4일 오후, 그게 이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오후 4시경이라고 이제 진술을 하셨는데, 12월 4일 오후 4시경에 피고인에게 안보 상황은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라고 건의했다고 했죠. 네. 증인은 피고인이 12월 3일 23시 30분 정무직 회의 때도 그렇고 또 12월 4일 그 9시에서 9시 반 정무직 회의 때도 그렇고 피고인이 국정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이와 같은 건의를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특검에서. 네. 그렇다 그러면 12월 3일 정무직 회의는 비상계엄을 전제로 해서 국정원이 할 일이 뭔지 내일 아침에 얘기해보자 이렇게 한 거고 12월 4일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어서 더 이상 국정원이 할 일이 이런 뭐 논의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2월 4일에도 뭐 아이디어를 내보자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이런 얘기를 이제 원장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2월 4일은 비상계엄이 다 해제됐는데 근데 평소에 정무직 회의를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월요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티타임이니까 다시는 공식적으로 1번 하고 목요일 날 1번 하는 걸로 일주일에 한 많아야 2번 정도 공식적으로 하는데 그 다음 날 원장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당분간은 정무직 회의를 계속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증거기록 1 289, 또 증거기록 1 290 제시하겠습니다. 요 한번 증인 한번 보시겠어요? 다 보여주세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증인이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피고인에게 건의한 배경이라면서 이제 특검이 제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증인이 검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라면서 기사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거로 나와요. 이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왜 보냈냐고요? 이게 어떤 경위로 보내게 된 건지. 홍장원 의원 법제사에서의 제출한 메모 변화의 과정 지난번 그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차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윤측 대변인 쪽 그 윤측 변호인 그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 헌재에서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가 제시돼서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형사재판이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 파워포인트 관련돼서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검사께서 그 헌재에 있어서 헌재에 제출했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못 보셨기 때문에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보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이었냐. 그래서 당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하면서 그 북한의 어떤 그 군사적 북한과의 군사 충돌의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아이디어로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거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사를 보내드렸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 139화. 그러나 이제 피고인은 증인이 계엄 다음 날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라고 해서 평소에도 전화하는 사이도 아닌데 민감하고 엄중한 시기에 전화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행위로 보여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증인에게도 나가는 걸 불러 세워서 그쪽하고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그리고 또 증인이 그 다음날 찾아와서 7년 전 박근혜 탄핵 때 여야 협조 관련 기사를 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건의한 취지가 이거다 이렇게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거가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 공통적인 부분인데, 방금 박근혜 7년 전 탄핵 관련된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관계가 있습니까? 7년 전 박근혜 탄핵 얘기가. 그래서 그 내용은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방금 제가 그 검사께서 보내드렸던 그 언론 자료, 그런 내용들이 당시에 제가 보고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은 맞는 건가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엄중한 시기에 전화하는 건 이제 누가 봐도 정치행위로 보여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나요, 원장님이? 그런 워딩은 아니셨고, 이 시기에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 또 나가는 걸 불러 세워가지고 증인한테도 그쪽하고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불러 세운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화 안 할 테니까 홍 차장도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상계엄의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진 은밀한 정황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건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규정하며 차단했다는 점이 확인된 거죠. 결국 비상계엄을 돕기 위해 홍 차장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